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참 빛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가끔 이렇게 신문을 보면은 지방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단신들 되게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생활고 때문에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내용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게 다 어느 시대나 생활고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지만 요 근래는 이제 사회면에서 나는 그런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은 이제 짊어진 부채 대개 이제 고리 부채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눈여겨봅니다. 눈여겨보는데 이 빛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수입 내에서 이제 지출하면 되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수입이 끊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는 거지 않습니까? 웬만큼 그렇게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야무지게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엊그제 한 신문이 사설에서 대선 후보가 누구도 말하지 않는 국가 부채 위기 진짜 위기 수준이거든요. 위기 수준인데 이 빚 규모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많은 거 하니까 회사들도 이익을 못 남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장사 가운데서 한 4개 회사 가운데 1개 회사가 영업을 해가지고 이자를 못 갚는 회사들이 이제 대략 추계를 해보게 되면은 현재 정부 부채 규모가 한 2,300조 얼마 전까지 2,000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 하도록 기업 부채가 대개 2,000조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2,700조 정도 가계부채가 2,000조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대략 2,000조 정도 잡으면은 한 7,000조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금 넓은 의미의 부채인데 연금 부채는 지금도 하루에 아마 수십억씩 늘어날 겁니다. 연금 부채가 이제 참 문제죠. 근데 이제 대개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경직성 지출이 많기 때문에 당장 줄이게 되면은 이것이 의존해 삶을 꾸려가던 사람들이 크게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선 후보들이 누구도 말하지 않는 국가 부채 위기 이런 내용을 아마 사설에 다뤘는데 참 앞으로 이렇게 상황이 만만치 않죠. 이번에도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의 정시나 미 국채 시장의 이제 채금리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제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아마 이제 차기에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6월 3일 날 딱 권력을 잡게 되면은 얼마 가지 않았어 실제로 대통령이 그렇게 폼나는 자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원래 밖에 있을 때는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돼 보면은 아마 피부로 와닿는 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채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제 3대 신용평가회사 이번에도 여러분들 주식시장도 좋고 모든 것이 양호하게 돌아가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찬물을 얹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아시는 S&P, 피치, 무디스 세계 신용평가회사들이 가장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 있으니까 미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주는 사람이 있지만 한국은 그냥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기축통화를 꾸는 국가들이 아니니까. 이 3대 신용평가 회사들한테 진짜 잘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경험했을 때 이제 그때 30대 중후반 정도의 아주 젊은 에코노미스트였는데 외환위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진하게 와닿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직이나 이런 대상은 안 됐지만 외환위기의 가장 처절한 교훈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실제로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5년에 10년 정도 신용평가회사에 잘 이렇게 눈에 좀 들기 위해 가지고 이 눈물 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뭐 사람이 또 망각을 잘 하니까 이제 부채 문제가 이제 앞으로 본격화되게 되면은 다시 30년 전에 신용평가회사들을 또 떠올리게 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빚앞에 장사가 없고 그냥 돈 빌려주는 사람이 가장 이제 폼을 잡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부채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은 4월 9일이 나라 빚이 1175조. 이게 굉장히 좀 좁은 의미의 부채는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 이거 누가 갚을 겁니까?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는 적고 성장률은 좀 가지 않아서 이러면 0%가 될 건데 나라 빚이 2000조를 넘어선 겁니다. 여기 1200조 이런 것은 국가부채를 이제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도 합치게 되면은 1200조. 거기다 공기업 부채를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된 부채인 연금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은 뭐 3000조 4000조 이렇게 되는 거죠. 나라 빚이 1200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엊그제까지 문정부 때 가장 이런 핫한 그런 논쟁 주제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던 국내 총생산 대비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를 40%를 깨지 않아야 된다. 우리 앞에 선대 지금 이제 80대 90대 분들 그런 분들은 참 근검절약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렵게 일어섰기 때문에 부채라는 것이 얼마나 겁난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연대 60년대 달러가 거의 없었을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법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총생산 대비 좁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런 문정권 때 아마 문정권 때 한 2년 지났을 때 이걸 허물어뜨렸을 겁니다. 그 중요한 논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국가부채가 적다 이렇게 해서 이런 40%가 그때 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54.5% 정도 늘어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는 여기에 정부 부채 2300조도 연금 부채 가운데 일부만 포함한 겁니다. 일부만. 그러니까 정말 뭐 공짜면 소도 여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진짜 대한민국은 채무 때문에 앞으로 또 한번 험한 꼴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가 거의 금과 옥조처럼 여겨졌거든. 그러니까 이 법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거는 절대 넘어서 안 된다. 그게 뭐 지금 여러분 54.5%까지 가버린 거. 비기축 통화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선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 여러분 그래도 유럽권은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도 있고 유럽 연합도 있고 뭐 영국도 여러분들 가장 아쉬울 때는 미국한테 손을 좀 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천에 고하지 않습니까? 천에 고하. 한국은 도와줄 나라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른이 항상 자식들에게 이런 것이 우리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 항상 합법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되고 작은 거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손을 쓰거나 이런 게 우리 집은 없다. 대한민국이 그런 겁니다. 외환위기 때 기억 안 납니까? 일본에 가서 좀 도와달라. 중국에 가서 좀 도와달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비기축 통화국 가운데서도 한국은 상당히 특수 상황인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빚이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문정권 때 40%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불과 여러분 10년도 안 돼 가지고 여러분들 40%에서 54.5%까지 올라가. 제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한국은 채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또 한번 당할 겁니다. 그리고 채무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양털 깎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냥 헐값으로 많은 부분이 넘어가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들 어렵습니다. 어제 보니까 신용불량 사업자가 1년 새에 29%가 늘어났고 카드 연체가 20년째 최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자리가 좋고 유명세를 날리던 그런 지역의 공실률은 여러분들이 뭐 오고 가시는 길에 잘 보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뭘 해가 여러분들 그렇게 자리세 내고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지표는 카드론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금리가 아마 20% 넘을 겁니다. 카드론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제1금융권의 여러분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이. 카드론이 36조에서 2022년도에 2025년도에 42조 원을 늘어난 겁니다. 한 8조에서 9조 정도 늘어난 거죠.
코로나처럼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평시에 카드로 늘어난 걸 보게 되면은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구나. 비기축 통화 국가 가운데서 여러분들 부채 순위가 7등에 4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뭐 이스라엘은 좀 특수한 나라고 싱가포르도 뭐 야무지니까 싱가포르 빚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카드론 최대치가 20% 많이 내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나라 일을 우리가 다 걱정할 수는 없지만 이 부채라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그런 부담감이라든 이런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개인 생활 면에서도 굉장히 야무지게 그렇게 살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